어제 기상청에선 남부와 제주의 장마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제주는 6월 26일, 남부는 7월 1일로 장마가 종료되며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중부지방은 일시적으로 좀 더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북한에 위치하면서 오늘 수도권과 강원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95%에 달하는 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최고 체감 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광주, 창원이 26도, 강릉 29.8도로 오늘도 서울은 닷새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월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호남 지방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새로운 공간에서 몇 가지 라이프가 가능할까요? Work, Kids, Studio, Outdoor, Rest, Travel, Laugh, Bikes, Stories. 어떤 라이프든 다 맞춤 조합되는 건 PB5가 처음. 하나의 공간, 무한대의 라이프. 더 기아 PB5.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사들 정말 고맙죠. 잇몸이 들뜨지도 않고. 좋죠, 인사들. 잇몸 속부터 편해요. 고맙죠, 인사들. 좋아지는 느낌이 와요. 인사들 스위스 프모커가 획득. 인사들이니까.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삼겹살, 복숭아, 조각, 장어까지. 통 크게 물가 잡는 롯데마트 롯데슈퍼 통 큰 세일. 매콤 새콤 깔끔 매콤 새콤 깔끔 매콤 새콤 깔끔 매콤 새콤 깔끔하게 거봐 아는 맛보다 더 맛있다니까 더미식 비빔면.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비가 내리는 날에도 다운이 실내 건조라면 실내 건조도 햇빛에 말린 것처럼 보송보송 햇빛 향기 다운이 실내 건조. 언제 어디서든 반려견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당신은 차원이 다른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넥스가드 스펙트라. 심장사상충과 내외부 부충을 한 번에 차원이 다른 구충제. 넥스가드 스펙트라. 경계를 넘어선 드라이빙. 빛으로 완성된 스타일. 시선을 사로잡는 디지털 스테이지. 더 뉴 아우디 A5. 가까운 아우디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방콕이 내게 남긴 것. 고소 맛있어. 고수 더 주세요.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레드 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세럼. 날마다 피부는 더욱 매끈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니메홍 언드 샤넬 레드 카멜리아 세럼. 비빔면의 근본 팔도 비빔면. 팔도 비빔면과 함께라면 매콤 새콤 달콤 맛있게 비비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비빔면.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화끈한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르노.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회계팀 제프와 회의를 몇 번 마치셨군요. 이제 혼자서 또는 친구와 1박을 즐겨보세요. 아니면 제프와 코드가 잘 맞을 수도 있죠. 호텔스닷컴 10박을 하면 리워드 1박.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그리고 전 그 호텔에 다 가봤어요. 섬유 유연제 안 쓰던 날 쓰게 만들었어. 누굴까? 프로쉬. 부드럽게 섬유를 살려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식물이 잘해. 프로쉬 섬유 유연제. 주말 나들이에도 맥드라이브가 빠질 수 없죠. 핫도그 콤보 빅맥 세트 나왔습니다. 육즙 가득한 핫도그로 나들이가 더 즐거워집니다. 전국 약 150곳에서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액만 약 4천억 원, 피해자 수는 7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경매학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공동 투자를 유인했다는 이들. 과연 어떤 수법을 썼는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10년을 넘게 탄 자동차나 곳곳이 찌그러진 자동차도 이분에게는 보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리도 하지 않고 도색도 새로 하지 않아도 팔려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차들로 월 3천만 원을 벌고 있다는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잠시 뒤에 잘 모르던 굿잡에서 확인해 보시죠. That's life. That's what all the people say. You're riding high and 세계 1위 염색약 로레알 파리. 혁신적인 3스텝 케어로 사용할수록 좋아지는 머릿결. 손상 걱정 없는 셀프 염색. 로레알을 써요. 나는 소중하니까. 경계를 넘어선 드라이빙. 빛으로 완성된 스타일. 시선을 사로잡는 디지털 스테이지. 더 뉴 아우디 A5. 가까운 아우디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언제 어디서든 반려견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당신은 차원이 다른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넥스가드 스펙트라. 심장사상충과 내외부 구충을 한 번에. 차원이 다른 구충제. 넥스가드 스펙트라. 다이슨의 새로운 펜슬백 청소기. 초고속 청소기 모터와 4개의 원뿔형 브러쉬로 완벽한 가장자리 청소. 긴 머리카락도 엉킴없이 깔끔하게. 다이슨 펜슬백 청소기. Please welcome the Fantastic Four. 우주적 사건 발생. Your planet is now marked for death. We will face this together as a family. We will protect you.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 7월 극장대 개봉. 이 순간을 오래도록 더 오래 편안하게. 타이어 본질에 대하여 넥센 타이어. 요즘엔 사이다 우린 이제 그런 사이다. 오케이 나랑 사이다 아주 샹샹한 사이다. Everybody say 우리 너랑 세상 만난 거랑 나랑도 사이다 제로. 자주 가던 촬영 스팟이었는데 물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들어갈 수 있나? 해안선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요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멋진 뷰를 오랫동안 담고 싶으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넥소.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동산 경매 학원에서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국 150여 곳에서 피해액만 약 4천억 원, 피해자 수는 7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 몇십 배까지 몇 배까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일이 터지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공부하고 경매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죠. 그 경매 같은 관련 수업을 하는 학원이죠. 이런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은 부동산 경매 학원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동영상 플랫폼을 운영할 뿐 아니라 이 또한 은행 사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투자 성공기를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유명세를 탔다고 하는데요. 네.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수강생 전용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게다가 학원에서는 실전 투자 경험의 기회도 줬습니다. 학원이니까 공부를 하자 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수업 중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물건에 대한 홍보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 수강생들에게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부동산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서 공동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수강생들 사이에서 공동 투자가 마치 기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500명이 넘는 수강생이 투자한 이곳은 2020년에 공동 투자를 진행했었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투자했던 땅이에요. 여기가요? 네. 자, 보이십니까? 없는데. 투자 당시 개발이 곧 시작될 거라 호언장담했었다는 학원. 하지만 지자체 확인 결과 아직까지 뚜렷한 개발 이야기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조성한다고 그런 상업 건물을 지어서 월세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뒤쪽을 개발을 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수익 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 총 보면 한 200억 좀 넘을 거예요. 개발 투자 금액만? 네, 한 200억 정도 될 거고. 거기에 몇 평이라도 내 지분이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착착하고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무 권리가 없어요. 어떤 권리도 없는 그냥 투자. 법인의 투자죠. 계약 당시 수강생들은 주주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 형식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자신의 명의의 부동산을 갖게 될 거라는 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소유권은 학원에서 만든 법인이 가지게 된 건데요. 게다가 믿고 맡긴 소유권과 투자금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주고받아요. 네, 주고받고 그런 식으로 빼돌렸다 한 2억 원 빼돌렸다가 자기 개인 통장으로 착복하고. 학원을 믿고 노후 자금까지 모아 투자했기에 그 피해는 더욱더 큰 상황인데요. 공동 투자를 진행했다는 또 다른 섬. 이 과정에서 9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처음에는 이제 유원지를 개발해서 자기들이 이제 유원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여기다 쓰레기를 태우는 발전소를 태워가지고 여기다가요? 네, 그거를 전기를 생산하면 연간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서. 당시만 해도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는 사람들. 그러나 이곳은 학원의 약속과 다르게 공사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스승과 제자지간이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고 워낙 좋게 포장해서 얘기들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많이 이제 휩쓸렸던 거죠. 부동산계 일타 강사인 원장을 믿고 투자를 이어온 수강생들이 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한 건 불과 10개월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작년 10월 집단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투자금으로 산 토지의 등기부에서 발견된 수상한 정황이 있는데요. 이 법인 회사의 주소지가 유사했던 겁니다. 저희가 그 법인 사무실로 등록이 된 주소로 직접 찾아봤습니다. 바로 여기인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주소지로 된 회사에 직접 찾아가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쪽은 비어 있는 상황. 말씀 좀 해줄게요. 여기가 혹시 그 사무실인가요? 그 사무실은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랑 소통하는 담당자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가끔 오시기는 해요. 1사, 뭐 2차, 3차, 4차. 때문에 투자자들은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 자신들이 투자한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행방조차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수사를 진행되는 중에도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며 계속해서 수강생을 모으고 있는 정황이 발견됐는데요. 또 다른 학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직접 해당 학원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학원 관계자와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셔서 입장이 좀 어떠신가 싶어가지고요. 수사는 아직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는 그냥 매각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관리하는 건 20몇 개 되거든요. 네. 근데 판 물건이 훨씬 더 많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수익을 내서 판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사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자금 받았어요.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수익금을 받은 적 없어요. 아무것도. 만약에 그 땅이 개발 가능성이 있거나 또 개발 계획이 갖고 있다고 만약에 얘기를 하고 투자자한테 받았다면은 돈을 받았다면 이거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저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전 벌 수도 있는 돈인데. 네, 무분별하게 악용된 경매 학원으로 인해 생긴 사람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길고 긴 행렬. 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걸까? 지금 한 6시 반반, 한 6시 반도 안 돼서 그때쯤부터 시작해요. 10시 넘었을 때까지도 줄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딸이 미국 교환학생 가게 돼서 인터뷰 하는데 따라왔죠. 저희들 광주에서 와가지고 여기 도착을 한 6시 50분? 앞에 40명 정도. 또 뒤에도 많이 서 있었어요. 지난 5월에 중단됐던 미국 유학 비자가 6월 20일부터 재개됐죠. 비자 인터뷰를 위해서 이른 시각부터 대기 중인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유학 준비생들. 뭔가 잘못되기라도 한 건지 하나같이 휴대폰을 확인하느라 바쁜 모습인데요. 뭘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인터뷰하고 나오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요, 저 그 SNS 밖에 나갔다가 다시 그 추가하고 다시 들어와야 된다 해가지고. SNS 뭐 인스타그램이든 그런 거를 다 계정을 찾아가지고 안 좋은 거 있으면 비자를 안 주더라고요. 미국 유학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SNS를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제 대사관에서 얼마 전에 공지가 나오기를 FMJ를 포함한 그런 비移民비자 이제 분들은 본인의 SNS의 모든 계정을 다 오픈해야 되고 그 공개 범위 설정을 다 전체로 변경해야 된다고. 지난 6월 주한 미국 대사관의 SNS 계정에 올라온 안내문을 보면요. 미국 비자 신청자는 SNS 계정의 게시물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것이 있다라면은 미국 입국은 원천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라는 이제 아주 강력한 그 배타주의적인 정책 방향성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미국에서 SNS 검열을 통한 사상 검증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 본인이 포스팅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본인이 공유를 했거나 댓글을 달았거나 이런 것도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SNS에 올린 게시물뿐만 아니라 SNS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을 살펴보고 철저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검열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떨어질까 학생들은 불안하기만 한데요. 지금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 미국 이민법 212조에 따르면 물적 인적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 20일 이후부터는 바로 그린레터나 거절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었던 사안도 현재는 심사 대상이 돼서 비자 신청이 거절되거나 그린레터를 받아 추가적인 심사를 거쳐야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이제 딱지 긁히는 거 조심조심하고 경찰차들 이제 마주칠 때나 이런 것들도 되게 그냥 좀 불안해하고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비자 취소를 시켜보내거나 추방을 시킬 수 있다던가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미국 현지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들. 비자 문제 때문에 깊은 걱정과 긴장 속에 놓여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유학생들의 SNS를 검열하기 시작한 걸까? 반미 반유대 친팔레스타인주의와 같은 이러한 선동적인 내용이 학교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에서 대학생들의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반유대주의 논란 확산으로 발생한 건데요. 이번의 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독재 국가들,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보이는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전부터 사상 검증을 해왔던 중국과 미국이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국제교육연구소의 조사를 보면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12만 6,690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면은 1위에서 6위까지 보면은 4위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다 아시아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 유학생 이 조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은 아시아 출신의 이제 유학생들이고요. 현재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대상은 미국 유학생들인데요. 네. 과연 검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트럼프 행정부와 이런 국무부의 입장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미국의 비자는 권리가 아니고 프리빌리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혜택을 주는 거고 따라서 DS-160이라고 하는 신청서를 접수를 하는 순간 대사관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심사가. 그게 뭐 미리 예전이던 뭐 10년 전이던 20년 전이던 본인이 포스팅한 내용들은 삭제가 필요합니다. 언제 풀릴지 기약이 없는 SNS 검열. 부디 우리 유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최근 여교사와 초등학생 간 로맨스를 다룬 웹툰이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에 사회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드라마 제작 중단에 나선 상황. 그 어린 청소년과 성인 간의 관계는 그 동의 여부를 떠나서 형사 범죄로 엄격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컨텐츠 내용이 기본적으로 여교사가 초등 남학생을 대상으로 연애 감정 또 사랑을 느끼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웹툰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국내 유명 웹툰 플랫폼 여러 곳에서 연재됐던 해당 웹툰은 24살의 여교사가 12살 제자한테 반한다는 내용이죠. 네. 최근 드라마 제작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온라인에서 이게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지. 초등학생하고는 이해가 안 가지. 애들 보고 배울 수도 있지. 뭐 19살하고 20살이랑 연애를 해도 비자랑 성인이랑 사귀는 건 좀 이상하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 도파민 연구 그런데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그런 거를 만든다는 거는 어른답지 못하고 범죄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해당 드라마 제작사가 교사와 아동 간의 사랑을 그린 웹툰을 왜 드라마로 제작하려고 하는 건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계세요. 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교사와 초등학생 간 로맨스를 다룬 해당 웹툰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11월까지 약 5년간 연재되며 꾸준한 인기를 바탕으로 탄탄한 팬층을 확보해왔다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내용을 담은 웹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온라인에서 만나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친분을 쌓는다라는 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의 초기 단계랑 굉장히 유사한 외관을 보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걸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뭔가 그루밍을 좀 정당하게 보도록 오인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모방 심리를 좀 자극하게 한다든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성인과 아동의 로맨스가 그루밍 범죄의 미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드라마 제작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상황. 하지만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해당 웹툰이 문제가 없다는 글도 있는데요.
사기나 살인 행위 이런 것들도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쓰이는데 뭐 아동과 성인 간의 로맨스를 다루는 게 뭐가 어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보면서 누구도 살인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살인을 미화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관계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미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성인과 아동의 사랑이 마치 평범한 관계인 것처럼 묘사하는 점이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죠. 심지어 최근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까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방영금지 가처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해서 인용이 될 정도가 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이제 초래되는 경우여야 하거든요. 방송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방송 내용에 직접적인 성적인 노출이나 표현이 꼭 포함돼 있어야 심의가 가능하다고요. 지상파와 종편 등의 방송 매체는 심의 대상인 반면 OTT 같은 경우는 심의에서 빠지면서 동영상 플랫폼은 직접적인 제재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잘만 만들면이라는 게 이제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그런 법적인 위험을 다 피해갈 수 있을 정도로 만약 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방영을 현실적으로 막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더욱더 자극적인 소재를 찾다 보니까 자체적인 자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죠. 일단 만들어지면 소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상당수가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생산자들이 자기 규제 장치를 만들어 주시는 거, 윤리적인 장치를 만들므로써 예술계에서도 그런 자정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드라마화 논란이 커지자 웹툰 플랫폼들에서는 연재가 정지된 상황. 물론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윤리의 경계 안에서 더욱더 깊이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집보기로 약속했던 것부터 모두 취소를 하셨어요. 문의 전화도 안 와요. 뚝 끊어졌다고요. 대출 규제 정책은 정말 정부에서 제대로 좀 한 방 먹인 내용인데요. 프리미엄 커피도 좋은데 아직은 좀 물가가 많이 부담이 돼서 굳이 그렇게 비싸게 팔아서 여기 들어오면 아무도 안 가지 않을까. 가까운 데 가면 상관없겠지만 먼 해외여행을 갈 때는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일 큰 항공사라고 하는데 기대치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진통을 겪고 있는 건 마일리지 통합이죠. 두 항공사의 카드사 제휴 방식과 항공 동맹 체계가 서로 달라 마일리지 시스템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 항공사 마일리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동안 쌓아뒀던 내 마일리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두 항공사의 탑승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1대1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논란이 되는 건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제휴 마일리지입니다.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한항공은 1,500원을 썼을 때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가치가 더 낮습니다. 혹시 그동안 쌓아온 내 마일리지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소비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수정을 거쳐 다시 통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장거리 비행기 탑승하면 좌석이 좁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니, 좌석이 더 좁아질 수 있다고요? 네. 이코노미 좌석을 기존 333 배열에서 343 배열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건데요. 승객 불편보다는 수익성을 우선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좌석 간격이 약 1인치 정도 줄어들어 승객 1인당 공간이 더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불편해지겠네요. 333 배열은 저비용 항공사 여객기에 주로 적용되는 좌석 배열인데요. 아니, 가격은 그대로인데 좌석은 더 좁아진다? 이거 논란이 될 만하죠. 엉덩이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좀 위쪽에 옆 공간도 많이 침범하고 저뿐만 아니라 좀 다른 분들도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가까운 데 가면 상관없겠지만 먼 해외여행을 갈 때는 불편할 것 같아요.
수익률은 늘어나겠지만 그 불편함은 탑승객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건 아닌가 싶은 건 있어요. 안전도 좀 우려가 되고 우리나라 제일 큰 항공사라고 하는데 저가 항공보다 좀 더 기대치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논란이 이어지자 대한항공은 신규 좌석 개조는 현재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매우 스마트합니다. 영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운임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든지 서비스 품질이 저하됐을 때에는 LCC라든지 외항사들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해야 될 입장은 대한항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해외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커피 시장의 경우 포화 상태에 달한 시장 환경과 현지화의 어려움, 또 국내 브랜드 저가 공세에 밀려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확인해 보시죠. 해외에선 저가, 우리나라에선 프리미엄이라고요? 캐나다의 한 커피 브랜드. 2년 전 오픈 첫날 23시간 대기 오픈런이 이어지며 화제였는데요. 최근엔 폐점 점포가 생기기도 했죠. 문제로 꼽히는 건 바로 가격. 커피 한 잔 한국 가격은 3,900원. 그러나 캐나다 현지 가격은 1,900원 정도로 2배 정도 비쌉니다. 논란이 될 만하죠. 오픈 당시 대기가 이어졌던 미국 커피 브랜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영업이익 감소로 사이즈업, 무료 커피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불황 속 저가 커피 공세에 프리미엄 전략을 내려놓았는데요. 네. 프리미엄 커피도 좋은데 아직은 좀 물가가 많이 부담이 돼서 국내 저가 커피를 좀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한국에 저가형 커피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저 들고 있는 것도 그렇고 많은데 굳이 그렇게 비싸게 팔아서 여기 들어오면 아무도 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개장할 때 줄 서서 먹었던 햄버거는 고급화 전략에 최고 14만 원에 팔리기도 했죠. 엄청 화제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가성비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요. 남들은 안 가봤는데 나는 가봤다 하는 이런 과시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굳이 그런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나 기다리면서까지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붙이면 비싸도 잘 팔린다라는 것도 이젠 옛말이 된 거죠. 트렌드가 변했네요. 해외 브랜드들도요, 만약에 한국에 진출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한국의 수준이 높다라는 걸 인지하고 현지화 전략을 촘촘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 한강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자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다주택자들의 대출 또한 전면 금지됐습니다. 더불어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한도도 축소됩니다. 주담대 6억 원 제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고공행진하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6억 원 대출 규제가 시행됐죠. 갑작스런 정책의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서울에서도 최근 집값 상승이 역대 최고였다는 마포를 찾았습니다. 한강뷰 있는 거는 뭐 한 18억 이렇게 하던 게 이제 뭐 19억 5천, 20억 막 올라가니까 이제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매수 문의조차 끊긴 상태라고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지난주 이제 27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집복으로 약속했던 것부터 모두 취소를 하셨어요. 그날부터 이제 막 거의 조용해졌어요. 또 다른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이곳도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문의 전화도 안 와요. 뚝 끊어졌다고요. 이게 대책이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다 그냥 스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규제가 매매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대출 없이 매매한 사람은 거의 드물죠. 6억에서 7억, 뭐 8억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아, 그 정도예요? 네, 뭐 10억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러면 거기 지금 대책이 다 걸려 있네요? 걸려 있죠. 그러니까 좀 약간 스톱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간망하겠죠. 올라도 너무 오른다 싶은데요. 서울 아파트 값은 21주 연속 상승세로 전주 대비 상승률은 6년 9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입니다.
치솟는 집값과 늘어나는 가계 대출을 줄이기 위해 발표한 6억 원 대출 규제. 아파트 구입을 위한 거액 대출을 막겠다는 건데요. 소득은 물론 아파트 가격과 상관없이 대출을 6억까지로 묶는 초강수 대책입니다. 네. 연봉 2억 원인 경우 20억 아파트 구입 시 13억 9천만 원까지 대출받았지만 이젠 6억 원. 연봉 6천만 원인 경우 10억 아파트 구입 시 대출 한도는 기존과 같습니다. 서울에 6억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사시는 분은 자산 기준으로 상위 20%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서민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과잉 수요가 나거나 아니면 풍선 효과가 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잘 대응해서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인 고액대출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현금부자들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준 거다라는 비난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난은 감수하고 정신을 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최근 가격이 급등하며 과열 양상이 있었던 강남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신고가 갱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61평이 그 101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그럼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출 규제 정책은 정말 정부에서 제대로 좀 한 방 먹인 내용인데요. 100억짜리 집을 살 때도 6억만 대출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아무래도 좀 고가 주택은 집을 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의 한도도 20%가량 줄었습니다. 정책 대출 한도를 축소해 대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건데요. 아이가 크니까 이제 전세 대신 내 집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이번에 또 갑자기 디딤돌 대출 한도까지 준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되나 어쩌나 고민하고 있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든 부분만큼이라도 좀 집값이 떨어지면 좋겠어요. 이번 달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되며 대출이 더 어려워진 상황. 그렇다면 이번 정책, 급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도 그랬으나 은행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규제 정책을 썼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주택가격 동향이 소수점 둘째 자리로 움직였었던 것을 반추해 본다면은 이번 정책 이후에도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굿잡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직업의 주인공은요. 국내 오래된 차들을 팔아서 월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 만나보시죠. 우리 일상 속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직업의 세계, 그 낯설고도 참신한 현장을 파헤치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인천항 근처입니다. 드넓은 부지에 차량이 빼곡한데요. 그런데 차들 상태가 영 이상합니다. 폐차 직전 수준 아닌가요? 자세히 보니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어딘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외국인들 뿐인데요. 그렇네요. 어째 수상한 분위기가 흐르던 그때 엄청난 거래가 오가는 현장 포착. 아니 저게 다 얼마죠?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돈다발을. 네. 현찰로요? 여기 있습니다. 사진에 예, 감사합니다. 사진에 감사합니다. 380만 원의 현금이 그대로 오가는 이곳의 정체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국위선양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을 판매하고 이제 뱅킹으로 송금을 진행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 식으로 현금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거래를 진행하기도 한다. 중고차 수출로 연 매출 25억. 오늘의 주인공 박준규 씨를 소개합니다. 비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에서 1,50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수기에는 한 3,000에서 3,500 정도 순수익이죠. 순수익이요? 거래는 확실하게, 미소는 친절하게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거래가 끝난 차량은 중고차 판매장 내 야적장으로 이동된다고 합니다. 차는 미련 없이 떠나가지만 외국인 손님들은 끝이 없는데요. 소문 났군요. 아사라마 알라이고 굉장히 영악한 친구들입니다. 장사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체킹 피니시 올레디? 본격적인 흥정에 들어갑니다. I want 2 million for. 2 million tun. I'm sorry, brother. I'm sorry. 네, 장사는 장사죠. 단호하게 거절. 그래도 훈훈하게 마무리합니다.
중고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선 차량의 몸칠 부분, 고무 패킹을 벗겨봐야 한다는데요. 힘수가 됐는지. Like if there's an accident, they cut this piece and replace it. Yeah. So if there's cutting, that means there was an accident. 아, 용접까지요. 네, 이렇게 아무 용접 흔적 없이 깨끗해야 한답니다. No problem. 차량 상태 대만족, 바로 거래에 들어가는데요. 이 친구도 이제 영어를 잘하지? 당황하셨어요? 아이고 영어를 뭐 기본적으로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이제 뭐 유창하게 영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대화하세요. 브로더 your name. The Korean cars are like very reliable, very high technology. It has been used in the last like 20 to 30 years, and they prove they're like good quality. 사장님에게 쉬는 시간은 없어요. 계속해서 준규 씨를 찾아오는 다양한 외국인 손님들. 리비아에서. Gabon. Gabon, yes. Good quality. 아프리카도요? 그러게요. Quality and very good car. Yeah, and this the people in Libya they can buy it so easy, you know, just because when you say the used cars, it's the price is not high. 팔린 중고차들은 수출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되는데요. 현재는 중동과 아프리카로 수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대비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이 약 50% 증가했다고요. 대부분 리비아 같은 경우는 2016년 이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998년, 99년 예, 스타트해서 한 2013년, 14년, 15년 정도까지 리비아 친구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요. 예멘에서는 주로 소형 승합차를, 아프리카에선 경차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아무리 연식이 오래되거나 주행거리가 많아도 상관없다는데요. 심지어 이런 차들도 다 수출이 된다고 하네요. 정말요? 오, 그러게요. 이래도 다 팔리나요? 외형 형태가 막 굉장히 왜곡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무작도 휘어져 있고요. 이 차량의 기동에 문제가 없다면 이 외형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친구들은 이 장인의 손을 거치게 되면 그냥 새 것처럼 반짝반짝 변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무려 4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중고차도 등장. 아니 이건 진짜 폐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구석구석 살펴보기 시작하는 외국인 손님. 급기야 보디까지 열어보는데요. 꼼꼼하게 엔진룸을 확인합니다. 잘 돌아가는지요? 네, 상태 괜찮나요? Machine good. Machine good. 브로더, no problem? 괜찮아. 세라 good? 세라 good? How much last? 6 million too? promise. No problem? 6 million too? Okay. 그야말로 쿨거래네요. 거래가 무사히 성사됐다면 본인이 직접 차량에 사인하는 게 이곳의 룰이라고 합니다. 바로 엄지척 가네요. 꽤 만족스럽죠. 현재 이 차량의 폐차 시세는 대략 250에서 전후인데 이 차량을 수출 보내게 되면 수출 조건이 맞다면 6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600만 원 받는다고? 아니 그걸 다 주지 않자. 아이 남아야지 장사치는데 그걸 다 주지 않자. 한 500 언저리 정도는 500 한 중반 정도는 제가 이제 차주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이 차량을 매입해서 누굴 또 기다리는 것 같죠? 최고의 인기 수출 차량인 1톤 트럭 등장. 운행하시면서 큰 사고는 없었나요?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파악합니다. 어느 정도 된 차예요? 10년 됐어요. 10년? 네, 2015년 시차는 가격을 별로 못 받고 수출이 가격이 훨씬 더 좋으니까. 주행거리 20만 킬로미터 이상의 차량 10년 동안 열심히 달린 만큼 제법 괜찮은 견적이 나와야 할 텐데요. 매서운 눈빛으로 살펴보는 준규 씨. 시리아 쪽으로 이 포터 혹은 뭐 그랜드 스타렉스 그다음에 각종 SUV는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저 프라미스. 인기 차종답게 바로 다가오는 한 손님. 아쉽지만 이번 기회는 날아갔네요.
훈훈한 분위기가 오가는 두 사람, 결과가 괜찮나 본데요. 중고로 팔면 동네에서는 여기 받는 가격의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그건 비밀인데 거의 2배 받습니다. 우와. 괜찮네요. 네, 트럭 구매를 약속한 외국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벌써 표정부터 즐거워 보이죠? 형님! 발걸음도 가졌습니다.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뭐 이름 이름. 이거 한국 차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반짝. 아, 반짝. 오늘 몇 대 판 거예요? 오늘 총 4대 판매했습니다. 와, 하루에. 비수기 때는 하루 평균 1대, 2대 정도? 그다음에 성수기 때는 보통 5, 6대 정도? 그렇게 하루 판매하고 있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비수기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오늘 하루도 굉장히 보람찼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벌었습니다. 아주 굿잡입니다, 굿잡! 네, 우리가 맛집 알아볼 때 왜 오래됐다고 하면은 뭔지 모르게 신뢰가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손칼국수 하나만으로 무려 34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킨 곳이 있습니다. 좀 신기한 건 하루당 4시간만 영업을 한다고요? 그래요. 오. 거기다 어머니에서 아들로 2대째 이어지고 있는 전통 손칼국수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맛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남다른 맛과 정성으로 오랜 세월 식객들의 입맛을 훔쳤다는 수원의 한 식당. 그 소문답게 식당 안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수많은 식객의 발걸음을 이끈 인기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 여기는 영업시간 4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찍 오셔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갖기 전부터 와서 26년 단골이에요. 여기는 칼국수 하나만, 메뉴가 딱 하나예요. 칼국수 하나만으로 깔끔하게 승부한다. 오늘의 올인 메뉴 바로 칼국수입니다. 이곳에서 다른 메뉴는 그저 욕심이요 사치일 뿐 감칠맛 가득하고 뜨끈한 손칼국수 한 그릇이면 단숨에 식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데 와, 양도 많아요. 칼국수 출동! 국수 드릴게요. 그릇을 가득 채우는 푸짐함에 먼저 반하고 탱글한 면발을 마주한 순간이면 잃어버린 여름 입맛까지 되살아난다는데 자자 눈으로 충분히 즐겼으니 이제는 입으로 즐길 차례죠. 면발 중요하죠. 남다른 면치 기술을 자랑하며 한 입. 끝없이 들어가는 쫄깃한 면발은 잠시 서먹했던 부자 사이에도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면이 아주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야채하고 같이 들어있어서 면과 잘 어울려지고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매콤한 맛이 나가 면의 쫄깃함이 더해져서 맛 표현이 좋아요. 먹어봐야 더 잘 먹는다. 칼국수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매콤한 김치를 곁들이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겠죠. 사장님이 직접 하셔서 그런지 쫀쫀하고 맛있어요. 이게 씹히지 않고 훑고 넘어가기보다는 씹어서 넘어가는 쫄깃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쫄깃한 면발도 으뜸이지만 이에 버금간다는 칼국수 국물. 입에 닿자마자 혀를 탁 치는 감칠맛이 단전에서부터 감탄사를 자아냅니다. 맛있어요. 국물이 멸치 육수 맛이 많이 나고 굉장히 깔끔하고 좋으네요. 계속 들어가도 부담스럽지 않게 시원함이 남다른 것 같아요. 멸치가 살아 헤엄치는 듯한 깊고 진한 육수와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는 굵은 면발. 이 완벽한 두 가지가 만나 완성된 손칼국수는 한 번 맛본 사람은 절대 못 잊는 매력이 있다는데 칼국수 한 그릇에 담긴 그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남다른 칼국수의 맛이 탄생한다는 이곳. 그런데 여기 주인장은 누구신가요? 혹시 어느 분이 사장님이세요? 아들한테 이제 인수했어요. 2대째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성훈 김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대가 칼국수에 올인했다. 이성일, 성기현 주인장. 칼국수의 기본인 면을 만들기 위해 매일 40kg의 밀가루를 사용한다는 이곳. 우와, 40kg. 반죽에 쫄깃한 식감을 더하기 위해서 감자 전분과 옥수수 전분, 여기에 콩가루까지 아낌없이 넣어주고 뭘 많이 섞는군요.
고소하겠어요. 마무리로 참기름을 더해 고소함과 윤기까지 업그레이드. 하지만 반죽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얼음 샤워. 마지막 재료의 정체가 이거 얼음물 아니에요? 여름마다 이게 발효되는 반죽이 몇 번 있더라고요. 얼음물을 했더니 발효가 전혀 안 되고 보관도 더 수월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얼음물을 더한 반죽을 20분 이상 기계로 치대주면 완성! 하지만 아직 반죽 만들기는 끝이 아니라는데요. 1차 반죽의 모양을 둥글게 잡아준 후 반죽을 주무르기 시작하는 주인장. 이렇게 10분 이상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데 그 속엔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이거 쉽지 않을 텐데요. 네, 힘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밀가루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공기층을 다 빼주고 있는 겁니다. 점성도 높아지고 탄성도 높아져서 더 쫄깃한 식감을 만들 수가 있죠. 면의 탄력과 쫀쫀함을 위해 24시간의 냉장 숙성도 필수.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벽한 면발로 거듭날 수 있다는데요.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나이 탓인지 예전 같지 않고 잇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그냥 두면 늦습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KGM 하이브리드. 고요하지만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충전 없는 전기차처럼. 액티언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 실시. 파란 라벨 케이크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매일 먹을 수 있지. 파란 라벨 케이크니까 맛있는데 건강하기까지. 아주 보통 날의 케이크. 파란 라벨 저당 그릭 요거트 케이크. 파리 바게뜨.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신선함이 가득한 이곳으로 초대합니다.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 올데이 여기서 기다릴게요. 하루 숙성으로 매끈해진 반죽의 단면 보이시나요? 두부 같아요. 자, 모든 준비를 끝마쳤으니 본격적으로 면발을 뽑아내기 위한 작업에 불입. 6번 이상 반죽을 밀어 남아있는 공기층을 완벽 제거했다면 이젠 직접 칼질로 일일이 면을 자르는 주인장. 곡궁 칼질에서 오랜 내공이 느껴집니다. 균일하게 자른 면발을 갑자기 요리조리 털어내는 주인장.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면이 서로 이렇게 마찰되면서 충격이 조금 가잖아요. 그럴수록 면이 더 쫄깃해지고 더 맛있는 식감으로 이것도 노하우죠. 느낄 수가 있죠. 마침내 정성과 애정, 오랜 시간을 들여 빚어낸 칼국수 면발의 탄생. 쫄깃한 면발은 육수를 만나면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는데요. 고기와 다르게 평범하지 않다는 이 육수. 바로 저희 보물 창고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은밀한 공간에 애지중지 육수 재료들을 모셔두었답니다. 창고를 가득 채울 정도로 애정하는 보물 1호 멸치. 네. 전부 통영이나 남해에서 올라온 멸치고요. 전부 국내산입니다. 질 좋은 것들요. 핵심 재료인 만큼 하루 사용하는 양만 6박스 이상. 멸치뿐 아니라 모든 재료는 국내산만 사용한다는데요. 다시마와 북어, 메인 재료인 멸치까지 맛의 깊이를 더해줄 건어물 3종 세트를 주머니에 가득 알차게 채워주고 또 여기에 시원한 맛을 위한 채소는 따로 준비. 진한 육수를 위해 아낌없이 넣어주고 맛이 우러나도록 팔팔팔팔 끓여주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2시간 후 짙은 갈색을 띠며 감칠맛이 제대로 우러난 주인장표 육수. 주머니를 건져 재료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감칠맛까지 쏙 빼주면 좋은 재료에 정성을 더한 명품 육수 완성입니다. 이거군요. 자, 이제 그 진가를 제대로 선보일 시간이죠. 육수 중요하니까요.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성사된 면과 육수의 필연적인 만남. 쫄깃한 면발 푸짐하게 넣고 육수의 감칠맛이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센 불에서 휘휘 저으며 10분 이상 끓여주다가 여기에 아삭한 채소 듬뿍. 우와. 하지만 아직 비장의 무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정체불명의 갈색 가루를 칼국수에 풀어 넣어주는데 조미료인가요? 저희가 이제 천연 조미료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말린 멸치와 표고버섯을 갈아 만드는 천연 조미료. 칼국수의 감칠맛을 더욱 극대화해줄 뿐 아니라 국물의 묵직함과 풍미까지 살려내는 다재다능한 가루라는데 좋은 재료로 만들어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주인장표 천연 조미료. 비법 가루를 더해 칼국수의 완성도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완료. 맛있겠어요. 수제 면발에 진하게 우린 육수까지 그야말로 최고의 궁합이죠. 이렇게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았으니 어찌 맛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맛에 올인할 수 있는 비법, 정성으로 뽑아낸 수제 면발, 멸치의 감칠맛이 응축된 진한 육수. 하루 4시간 동안만 운영되지만 판매되는 칼국수는 무려 200그릇. 밀려드는 주문으로 몸은 고단하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는 어쩌다가 칼국수를 이어받게 되었을까요? 어느 순간 어머니가 편찮으셔갖고 이제 가게가 문을 닫을 위기가 생겼는데 영맥을 한번 유지시켜보자 하고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뛰어든 식당. 할 수 있는 일은 칼국수를 맛있게 만드는 일뿐이었다는데요. 네 남매를 위해서 30년 세월을 달려온 어머니. 그 긴 세월을 버티는 일은 결코 쉽지만 않았답니다. 진짜 가진 거 다 했지. 무거운 것부터 다 들고 고춧가루 같은 것도 배합고 해야 되고 밤 12시 1시까지도 멸치 따서 말려야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남자인 제가 하기도 벅찬데 힘들고 벅찬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손이 다 망가지고. 치열했던 지난 삶의 노고를 담은 어머니의 휘어진 손. 그 마음을 이젠 아들이 고스란히 이어갑니다. 옛날부터 보고 배운 게 직접 이렇게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엄마 고집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 든든하시겠네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맛과 고집. 여기에 아들의 열정까지 더해지며 정성과 온기는 2배가 되었다는데요. 덕분에 더욱 푸짐해진 칼국수 한 그릇. 양도 좋아요. 34년을 이어온 맛의 깊이가 느껴지는데요. 정성에 정성을 더하는 마음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맛은 하나 더 있다고요. 와, 칼국수에 김치 빠지면 섭섭하죠? 역시 칼국수에 김치가 빠지면 정말 섭섭하겠죠. 톡 쏘는 산미가 매력적인 묵은지와 아삭아삭 신선함 가득한 겉절이까지 취향대로 즐기는 두 종류의 김치. 청량감 가득한 김치와 쫄깃한 면발이 선사하는 환상의 맛. 맛있겠어요. 그 맛은 폭풍 흡입을 부르는 최고의 궁합이라는데요. 예, 면은 굉장히 쫄깃하고 김치 식감은 굉장히 아삭아삭해서 너무 잘 어울려요. 익은 김치하고 겉절이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익은 건 익은 거대로 맛있고 겉절이는 겉절이대로 또 맛있습니다. 저는 겉절이파예요. 쫄깃한 면발, 한 육수, 시원한 김치까지 오늘도 푸짐하게 잘 먹었습니다. 변함없는 정성과 맛으로 2대째 이어온 푸짐한 한 그릇. 34년 전통 손칼국수 맛의 올인.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삼겹살, 복숭아, 조각, 장어까지 통 크게 물가 잡는 롯데마트 롯데슈퍼 통 큰 세일. 레드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세럼. 날마다 피부는 더욱 매끈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니메홍 안드 샤넬 레드카멜리아 세럼.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간 만든 신선한 얼음을 바로바로. 신선한 얼음을 하루 600개, 50잔까지. 100도씨 물도 간편하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레드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세럼. 날마다 피부는 더욱 매끈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니메홍 안드 샤넬 레드 카멜리아 세럼. 아이가 다쳤어. 마데카솔 출동. 상처엔 진물엔 마데카솔로 성공. 옛설 칫솔 마데카솔. 밝은 옷 세탁 후에도 칙칙하다면 파울하세요. 파울만의 리뉴 기술로 칙칙함의 원인인 고프를 제거해 밝은색 옷을 더 밝게, 세탁까지 확실하게. 새 옷인가요? 아니, 파울했죠. 다양한 밝은 옷에 파울 화이트. 얼음 정수기의 기준을 높이다. 아이스트리 플리. 스톤 텍스처 디자인으로 공간을 빛내고 아로 멤브레인 정수로 깨끗함을 더하니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청운 아이스 아이스트리 플리.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날들입니다. 네. 오늘도 무더운 고기압이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죠. 맞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5도로 시작해서 더운 날씨가 쭉 계속되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수도권과 강원 일대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체감온도 무려 33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올여름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